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좀 날씨가 좀 네. 추우시죠? 아니 비가 와서 네네. 이제는 정말 가을을 지나 겨울로 지나가는구나, 네.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가을이 상당히 짧을 거라고 했는데 네네. 좋은 날씨가 최근에는 네네. 지속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청자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따뜻한 얘기들 네. 들려드려야 되는데 정치권은 한파 중에 한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냉각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방송 관련돼 가지고 네. 저랑 많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볼까요? 정치적 사망 선고란 취지. 무슨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또 위원장이시죠? 맞습니다.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흘 만에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거든요. 네, 논란이 컸습니다. 맞죠. 움직이면 죽는다.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깜짝 놀라긴 했어요.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예. 나온 건 맞는 것 그쵸, 같아요. 맞죠. 예. 일단 선거 결과가 민주당한테는 네. 굉장히 큰 충격파를 안겼고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결이 예. 나온 날이죠. 예. 실형에 이제 유예형을 받은 건데 예, 예. 그것도 이제 과한 걸 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맞아요. 반환해야 되는 문제와도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예. 나왔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원래 이제 예정된 집회, 장애 집회가 이제 광화문 인근에서 토요일 날 있었던 건데요. 그때 이제 물은 거예요. 어떤 의견이고 어떤 예.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려워진 틈을 타서 만약에 뭐 다른 그런 걸 도모한다면 그건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예. 이건 순화해서 한 표현이고 예. 사실 이제 움직이면 죽일 거다. 네. 내가 당원들과 함께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선회하자면 이 장애 집회장에서 격안된 분위기 속에 선거가 나온 그 직후에 이 이제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네네. 말이 있지만 당내에서도 이건 해명해야 된다. 해명을 넘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더니 나온 사과가 이번에 한마디였던 겁니다. 내가 정말 뭐 어떻게 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였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과격한 발언에 대한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뭐 방금 화면도 잠깐 나갔었습니다만 오마이뉴스에 나온 그 네. 화면을 보면 어쨌든 지금 이게 친명 비명에 대한 얘기로 맞습니다. 또 더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건 정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똘똘 뭉치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공당으로서의 의견에서는 조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 하면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네네.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는 것이 이제 공당인데 마치 이제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명으로 지금 오지 않으면 비명들이 움직이면 다 죽이겠다 내가 나서서 홍위병을 넘어서 이제 네. 이거는 좀 더 과격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들이 뒤따랐어요. 맞습니다. 네. 이 발언 자체를 당연하지만 두둔할 수는 없을 네,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는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문기 전 차장을 안다 모른다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건 내심의 영역인데 네.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잣대로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김건희 여사 주식 투자를 한 부분 우리 부인은 이건 손절하고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라고 예, 했는데 검찰 의견서에도 23억 원을 이제 예, 번 걸로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짓이냐 아니냐 수사는 했냐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만배 씨가 등장했을 때도 이걸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때 무혐의를 한 이유 거의 각하를 했거든요. 예, 예. 왜 그랬냐면 이거는 안다 모른다는 의견 표명이었다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럼 예. 동일한 잣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당의 어려움과도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정에 뭐 엄청 민주당의 뭐 반평생을 몸담은 우상호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도 여러 정치적인 그렇죠. 이른바 잠룡들 대선 주자군이 맞아요. 있죠. 네. 삼총 삼김 이래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삼거나 하면 오히려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외면받을 상황이라는 게 좀 민주당 내의 기류이자 진단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김동연 지사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예. 원래 예정된 일정으로 각 당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오히려 선거 뒤에는 취소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선을 좀 정확하게 긋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류가 민주당에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비 그러니까 보정금이 네. 또 아, 걸려 그렇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좀 보자면 네. 민주주의는 과연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인가? 사실은 비행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오른쪽 날개와 왼쪽 맞습니다. 날개가 하면서 네. 사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어떤 중간에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의견의 합치들이 일어나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뭔가 공당의 사당화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최민희 의원 해명 좀 살펴봤을 때 발언이 세다라는 걸 인정은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좀 지키자는 취지였다. 이게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만 장윤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들의 술사, 정치인들의 언수를 봤을 때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아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지 않습니까?라는 비판을 받으면 꼭 다른 당도 그렇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사실 최후의 방어선의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발언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도 이렇지 않느냐, 국민의힘도 이런 잘못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잘못이 있고 김건희 뭐 여사도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공당이 사당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고 리영 예, 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예, 예.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내 뭐 민주성이 뭐 훼손됐니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고 70% 이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네네. 더 공고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당화가 아닌데 민주당만 사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예, 예.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워진 부분 이 정치적인 타격을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받게 된 그 맥락을 보면 검찰 수사를 제거하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네네. 과연 검찰 수사가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건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게 잘못이 있으니까 기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6번째 기소를 당했을 때 예. 검찰의 어떤 보도문을 보더라도 예. 우리 10건 미만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써요.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게 부담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관련 수사를 위해 식당, 어떤 네. 이런 편의점 같은 곳은 100곳 이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럼 100곳 이상을 했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죄가 있으면 단죄해야지. 민주당에서도 당연하지만 네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저항감을 드러낸다 한들 수용하지 않을 도리라는 건 없는 겁니다. 예. 불복한다는 건 그냥 절차 안에서 하는 건데 이를테면 검찰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4시간 동안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면서 4시간 이상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인 게 바로 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죠. 네, 네. 한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건 사실 예, 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검찰의 칼날이 공히 정확하게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네네. 향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네. 아,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라는 물음표를 오히려 이 정부가 주고 있다는 네네. 점이 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똘똘 뭉치게 하는 하나의 동인 중에 하나인 건 또 분명해 네.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런 어떤 수사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어떤 특정인 우리가 처분적 법률도 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입법부가 처분적 법률을 해서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도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단체, 특정인들을 뭔가 강제적으로 이쪽만 더 몰아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공평의 관점에서는 사실 맞지는 않겠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제 입법부나 정치 행위가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미 수사돼서 올라온 예, 거에 예.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네. 사법부와 연계해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엄연히 사법기관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혼용하고 혼용해서. 혼동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들도 있어 보여서 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우선은 하고 있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선고를 어쨌든 받아든 민주당이 일치 단결을 좀 강조를 하면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좀 부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요.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은 근데 크지 않다라는 게 좀 중론이에요. 지금 그런 것 계속 같습니다. 얘기하시지만 예. 친명으로 대동단결을 하든 네. 어찌됐든 비명이든 친명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적 적이 있으니까 같이 네, 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현재 친명계 내 긴장감, 그러니까 추후에 나올 선고 결과들 뭐 25일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게 또 선고도 말씀 주신 예, 대로 예, 예. 25일 날 위증교사의 결과도 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는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 2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지율 지표도 상당히 좀 보는데 선거 결과가 반영된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도 소폭 반등했지만 격차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아마 큰 정치적인 변수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사와 기소 또 계속된 뭐 6번째 기소 뭐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가는 상황이 거의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시민들한테도 유권자층한테 좀 무감해진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오히려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예. 어떤 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이요. 예, 또 아직까지는 1심이다 보니까 예. 과거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형님을 강제 입원했니 안 시켰니 예, 예.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직박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른바 숨쉴 공간 이 네. 법리로 맞아요. 파기환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사회생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또 과거의 궤적이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정도 1심형으로 이게 계속 대법원까지 지속될까라는 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얘기 방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또 두 가지 의문점이 네. 하나 드는 게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뭐 정치를 뭐 해 보면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가 연결되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억울한 수사 기소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래 이재명 대표는 매번 그렇게 범죄 행위랑 이렇게 네, 줄타기를 네. 하면서 뭔가 그냥 재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네.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의문이 예, 있고 예.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여론조사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선고 날 이후에 네.
사실은 계속 지지율 하락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 지금 8% 올랐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뭐 1% 올랐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 부분은 반사이익을 누린 게 아닌가라는 또 당연히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될 있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고 네.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당 대표가 대선 주자가 지속되는 건 오히려 정확하게 진단하면 마이너스인 게 맞죠. 예, 예. 근데 제가 정규재라는 보수 농계 그렇죠. 과거에 예, 예. 예, 그 분이 했던 박근혜 이야기, 정권 때요. 예, 예. 그때 단독 인터뷰를 하고 예, 예. 이래서 많이 이제 알려지신 분인데 예. 이미 이런 사법 리스크가 반영돼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의 패배자가 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국민 선택을 왜냐하면 이게 뭐 대장동 의혹이니 백현동 네. 의혹이 그렇죠.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네. 이제 다른 라운드로 돌입해서 그렇지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럼 국민들이 판단을 내렸으니까 이걸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 아. 제가 최근에 이제 보수의 종말이라고 이게 보수 예. 진영에 있던 그렇죠. 분들이 예, 예. 쓴 맞습니다. 책인데요. 네네.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를 정말 이를테면 정적 제거 형식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선택에서 못 받게 하면 되는 거다. 그거보다 예.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사법적으로 그렇죠. 0.73%포인트는 1%포인트 차도 나지 않았던 건데 예. 그런 대선 주자를 사실상 예.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건 오히려. 맞지도 않지만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 책에 또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번 또 심판을 받았고 네. 저희 유권자들이 또 한 번 한 부분을 당연히 그 인식을 지속하는 분들도 당연하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이게 또 반영이 됐고 해서 뭐 달리 판단하신 분들도 계실 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따라 대단히 또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반사이익 부분도 저도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집권 중반기에는 나올 수 없는 지지율을 계속해서 갖고 왔어요. 네. 20%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건 예, 예. 국정 운영의 동력을 그냥 다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도 제 기억에 맞다면 보수의 어떤 결집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맞아요. 이제 그쪽에서 반등의 지금 폭이 15% 예, 만에 좀 올랐어요. 컸고 저도 그 부분이 있는데 대구 경북도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등락폭도 상당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 대표하고 보고하는 정치하지 말라고. 네. 집권 여당이면 가동할 수 그렇죠. 있는 국정 운영의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 그리고 기소 이런 부분에 기댄 정치를 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책임 정치에는 또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이다 발언 예전에 이제 대선 경선 주자일 때 3% 지지율 아주 미미한 그랬죠. 지지율에서 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 네. 살아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다 인식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또 다시 어떤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근에 좀 기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아내인 김혜경 씨가 처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요 얘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뉴스픽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좀 만나볼까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 아, 누가 또 말씀하신 걸까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하시는 그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때 이제 질문했었던 네. 부산일보 기자시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나와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 특정 기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좀 구체적인 상황 좀 짚어봐 주실까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길게 증문즉답을 맞습니다. 받는 과정이라서 대통령이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들께 이제 사과의 사의를 표하고 네. 또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발언들, 이를테면 이제 명태균 씨와 예. 관련한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뭐 육성 이런 게 나왔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과의 어떤
취지와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죠. 아예 대통령이 의견 개진한 거고 또 그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을 때였어가지고 그 부분에 네. 대한 질문이 나오면 네. 아니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이 정권을 창출시키는 데 역할이 있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내 핸드폰을 밤새 이제 댓글을 달아주기도 네.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회견 말미에 부산일보의 한 기자가 예. 저희는 대통령께서 사의 표명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고 한데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지 않을 것 같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과 사과 표명을 하시는 건지를 네, 지금 나오고 물었었어요. 있네요. 예. 그러니까 좀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자리에 어떤 마련 성격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하시는 거 아니냐? 약간 네.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음, 구체적인 사과 내용이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 좀 두루뭉술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거죠.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다. 네.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기자가 어쨌든 뭐 기자회견이니까 질문을 할 수는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 일단 그 국회에서 민주당 예. 윤정근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신 건지 의아스럽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니까 운영위에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기자 질문이 무례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무례했다. 거예요. 무례했다. 예. 그리고 태도가 좀 뭐 불손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여론에는 상당한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 기자 여성분 그 예. 할머니이신 그쵸. 분이 예, 예. 계시는데 예.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도 중앙일보인가요? 사설에서 네.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라고.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죠. 기자와 언론인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홍철호 정무수석도 좀 이 취지의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긴 네.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퇴임사도 좀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로 인해서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많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예. 그런 질문 해줬으면 좋겠다. 못할 수 있는 질문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홍철호 수석이 적절한 사과였다고 좀 항변을 하면서 기자가 대통령에게 무례했다고 했는데 오늘 곧바로 좀 적절치 못한 네. 발언이라고 좀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이 아마 더 번지기 전에 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홍철호 수석의 기존 발언이 이제 용산의 입장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회 운영위는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과거의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상임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무수석은 정말 국회와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낼 때 본인의 개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대리인처럼 대변하고 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국회에 네. 알리는 역할이라서 네. 이게 홍철호 정무수석의 그냥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고 보긴 좀 구조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실의 기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발언들을 보면 네.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우리는 네. 개혁의 주체고 4대 개혁을 네. 완수해야 되는 책임을 네. 지는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은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기류가 이번 운영위에서 정무수석 입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를테면 검호처에서도 최근에 네. 이제 골프와 관련해서 네. 기자를 과잉 진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맥에 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개인의 인식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의지나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기자는 무례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예. 것이고 오히려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제 뭐 친이병처럼 뭐 호밍 경우에는 친이대처럼 뭔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나와서 이제 하는 발언들을 보면 운영위 회의에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국회는 서로 방어와 방어, 공격과 방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런 좀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가. 그래서 과연 친이대적 발언이었느냐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의 어떤 그 인식을
전달한 것이냐 국회 운영위에 그리고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추후에 지켜보자 이런 의미인지 사실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지금 어떤 이제 비서진들 간에 대화가 조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도 우선 되게 궁금하고요. 예. 안 되는 거라면 친위대였을 것이고 됐다고 하면은 의견 전달이었을 텐데 사실은 지금의 어떤 대통령실의 구조가 어떤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방송이나 이렇게 예. 통해서 거기 익명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분위기를 전달받았을 때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전달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다만 그러니까 대통령과 뭐 대화를 하는 중에는 대통령 뜻에 좀 따르고 귀결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대통령께서 워낙에 또 다변이고 달변이고 본인 의사와 주관이 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좀 뭐 위에서 아래로 뭐 의견 개진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좀 관철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탑다운 방식의 대화 방식을 하고는 계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투명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과연 대통령이 이제 비서진들에게 진짜로 지시를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은 자신이 묵묵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진들의 어떤 그런 충성도 경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좀 궁금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내년에 진짜 파국이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공의 협의회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것과 좀 관련해서 박단 비대위원장이 내년이 되면 진짜 파국이라면서 올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일단 의사협회도 그렇고요. 지금 전공의가 제일 의료 현장을 벗어나고 이탈한 게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급실도 공백이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박단 전공의 협의회니까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장은 일단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확충한 것부터 제로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러면 지금 수시 전형은 종결이 됐고요. 심지어는 일단 그 수능까지 본 상황인데 이걸 원점으로 과연 돌리는 게 가능하냐는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죠. 다만 이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명을 뽑아서 의료 교육을 시킬 때 지금 2, 3, 4학년이 다 휴학을 해서 이게 학교로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데 1학년만 수업을 받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또 붕괴할 것이고 그런데 그럼 2, 3, 4학년을 학교로 다시 복귀하게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좀 정말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또 이것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래서 교육을 하라고 했을 때 교육을 했으면 이렇게 10,0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상황은 안 되지 않았느냐. 의료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미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안 지고 다 정부 탓만 하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또 질문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의사협회 혹은 의료계들과 이제 당연히 이제 근데 의사협회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물론 증언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언하자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료인을 어떤 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요. 변호사들만큼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공공재인가 아니면 사제 뭐 이제 우리 뭐 그런 쪽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렵죠. 왜냐하면 변호사협회는 법정단체고 네. 사실상 준공공기관 같은 예. 성격이 법으로 부여가 돼 있는 예. 부분이 있는데 의사단체는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예. 의협도. 그리고 너무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예. 보면 난립하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네네. 개업을 한 개업의들, 그렇죠. 전공의들, 예. 의대 교수들, 학생들 네.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네.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이 와중에 또 의협 회장은 탄핵을 당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큰 단체에 수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고 네. 그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도 사실은 좀 삐걱거리고 예. 대안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서 네. 이 의료 이 공백 사태가 정말 네.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박수 받았던 정책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설득이 안 되고 이게 공론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환자들한테 또 피해가 가고 있는 것 너무 같습니다. 오랫동안 끌려가는 게 그렇죠. 지금 예.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공공의료들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진들도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 저희는 이제 법률보험은 없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이 그렇죠. 유지하는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의료진들에게 어쨌든 수익으로 창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방기하고 민간 영역으로 이 의료의 영역을 다 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처럼 여야의정 협의체가 발족은 됐어요. 발족은 됐는데 아무런 합의점 못 찾았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그 의사협회 이면택 전 회장 탄핵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야의장 협의체도 벌써 예. 2번이나 열렸어요. 정부에서도 총리부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상당히 정책 위반자들이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또 의견이 겹쳐지지 않으면 지금 이쪽은 비교적 온건한 이제 의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뭐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대한의학회 뭐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완전 2,000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건 우리도 이해가 된다. 네. 그러면 수시를 이미 뽑아서 지금 등록을 앞둔 학생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완전히 제로로 돌릴 수는 없으니 예. 그럼 수시는 그대로 뽑되 네. 정시에서 많이 그럼 뽑지 말자. 그냥 수시로 좀 충당을 하자 할지 뭐 이런 예. 안을 냈는데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게 다 의대 정원 같은 게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규정 같은 걸 다 손질해서 2,000명 정원을 맞춰놨기 때문에 예. 이걸 정시 수시 나눠가지고 2월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이미 정해준 규정을 뒤집으면서까지 하면 그렇죠. 더 혼란이 커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많은 의료 서비스, 늦지 않게 병원만 가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원했었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은 무슨 죄고 사실 환자들은 또 환자들의 어떤 가족들은 네. 무슨 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든 혹은 아니면 의사협회 혹은 의료진들이든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검찰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입니다. 아까 좀 서두에 말씀은 드렸어요. 전 생생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이제 방송할 때 80만 원, 90만 원, 99만 원도 좀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어쨌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고 다음 날 집회에 나와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는지 좀.
왜냐하면 들려봐주시죠. 이제 제가 이 생방송을 준비하는데 국민의힘 한 패널 분이 계셨어요. 예, 변호사 하셨거든요. 예. 이 선거 결과를 듣더니 너무 깜짝 네, 놀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한 대변인 분은 이제 방송 중에 그 모습이 다 송출되게 되는데 굉장히 과하다 이제라는 취지로 이제 논란 범위는 그러니까 과하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예측 범위를 넘었다는 거지 뭐 이걸 뭐 이해 못한다 이런 취지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었겠죠. 예. 이제 국민의힘 분이셨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선거 비용 보전 문제도 연결이 돼 있다 네, 보니까 그렇죠. 100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거다. 뭐 무죄 주장을 이제 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상당히 네. 많으셨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좀 충격에 휩싸이는 예측 범위를 훨씬 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일단 1심에서는 받아들이게 된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즉각 뭐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그렇죠. 했고요. 뭐 네. 역사의 법정에서는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해서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네.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는 좀 취지로 한 발언을 유죄 부분으로 좀 봤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예. 결과를 이제 기다릴 때 예. 제일 관건인 건 사실 김문기 전 처장을 아냐 아느냐, 모르냐였어요. 모르냐. 예. 그게 가장 그 공소 사실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증인이 상당히 많이 또 불려 나온 예.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느냐 모르냐는 좀 헷갈리기도 그렇죠. 하고 주관적인 부분일 수 주관적이니까 있고요. 예. 아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면서 모른다고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또 쉽진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 증인이 대단히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왔나라고 했더니 그건 무죄.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했던 전례는요. 뭐 학력을 속였달지 예. 재산을 누락했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력, 재산, 뭐 기타 등등 할 때 행위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행위 등을 이제 거짓으로 썼을 때. 근데 이건 행위가 아닌데 안다 모른다는 재판부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유죄를 받은 판결을 봤더니 설시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한 이제 종편 채널에서 뭐 시민들과의 직문즉답을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뭐 아냐 모르냐 했을 때 검찰이 낸 증거를 봤더니 전체 사진인데 이게 단체 사진인데 네. 내가 김문기 씨 옆에서 찍은 딱 4명만 있는 그 부분이 전체 사진인 것처럼 예. 조작해서 증거를 내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골프를 친 거를 허위사실로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골프는 쳤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유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내 이 발언은 예. 하나하나 보더라도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와 정치 공세가 있던 그 시점에 예. 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내서 그걸 날조 조작이라고 한 거다라는 취지로 또 맞서고 있어서 이게 또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재판부에서 낸 판결문 내용을 좀 보면 어쨌든 해외 출장 갔을 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었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있는 사진이고 물론 그게 엄청 큰 사진을 작게 잘랐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는 보인다. 인데 어쨌든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그렇죠. 취지인 안다는 거잖아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소심이 사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조금 궁금해하실 것들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거는 정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 선임비를 당비로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맞아요. 4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님 더 잘 예. 아시겠지만 민사 행정에는 보조 참가라는 게 가능해요. 네. 이 판결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지만 네. 이 판결로 인해서 입는 피해나 어떤 이득은 굉장히 큰 사람이다. 그럼 예. 판사님 저도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관계 있는 그렇죠. 자니까요. 그럼 예. 재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허브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형사 재판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우리들도 어쨌든 적극 참가할 동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지금 개인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제 방어를 해왔거든요. 예, 예. 이게 당 차원에서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그렇죠. 생길 수 있고 예. 또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볼 것 같긴
같기는 한데요. 예. 선관위에서 또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보조 참가 제도는 참가하는 사람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자기가 거죠. 내겠지만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보조 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당사자이지 네.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고 네. 그러면 당에서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개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보조 참가하는 사람이 그 참가를 하는 그 그렇죠. 재판에 있는 당사자들 비용을 내주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율사 출신 네, 네, 의원들은 네, 네. 그때 대선 주자로서 한 거기 때문에 사인 이재명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당에서 지원을 해줘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따져볼 부분은 따져볼 많은 것 부분인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제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좀 사용을 하고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유용해서 1억 원을 유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요. 이 내용 좀 살펴봐 네. 주시죠. 일단 그게 대선 말미에서 상당히 좀 의혹 제기가 예. 왜냐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조명현 예, 씨가 그쵸, 등장을 그쵸. 했기 때문에 예. 상세하게 뭐 주장을 펼쳤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샌드위치나 뭐 초밥 네. 그리고 이런 관용차를 운행하는 과정을 사적으로 예. 이용을 했다. 이제 관용차라는 거는 이용을 했다라고 보더라도 금액 산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해당 차량의 이제 리스 비용 하루치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을 그래서 해서 6천만 원 나왔고. 그래서 관용차는 6천만 원, 네. 과일은 2,700만 원 좀 넘는 비용, 네. 그리고 식사비, 샌드위치, 세탁비 등의 1억 653만 원으로 추가 네. 6번째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저 과일이 2,700만 원인데 개인이 다 드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사용 뭐 이런 선물 이런 거 네. 아닐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부인 김혜경 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유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사가 김혜경 씨를 네. 조금 더 정조준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계속해서 이제 보도 과정 그 수사 과정이 언론에 나올 때도 예, 이제 예. 김혜경 씨가 주어로 된 기사들이 예, 예. 많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부부를 저희가 이제 같은 혐의가 있더라도 같이 기소를 하거나 막 같이 영장을 치고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물다 보니까 네네네. 아예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소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뭐 어떤 배임의 수혜자 성격으로만 이제 한정지어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은 김혜경 씨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은 300만 원 받으면은 뭔가 영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그냥 기소유예하고 사실 좀 간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검찰의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을 좀 받게 됐습니다. 당무 수행이 좀 가능할까요? 상당히 좀 제약이 걸리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예. 지금 재판이 이제 5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과 성남 FC는 또 같이 재판을 네.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검찰 증인만 41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어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네. 국면에 네. 뭐 진작에 접어든 측면이 있지만 추가 기소권까지 얹어지면서 하나를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네. 공직선거법 위반도 1심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를 그렇죠. 하기로 했고 항소하고, 네, 위증교사도 대법원 25일 날 만약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항소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네. 대선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럼 대선 전에 일단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피선거권 박탈 문제도 같이 또 맞아요. 연동이 돼 있다 예. 보니까 상당히 좀 법률적인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쨌든 또 25일에 선고하는 위증교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고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를 보면 유죄를 선고할 때는 벌금형이 양형 기준에는 네네. 있지는 않고 네네. 일단 저희가 형사재판에서 부인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다, 죄를 뉘우치지 그렇죠, 않는다. 이제 그렇죠. 꼬리표처럼 하다 보니까 예,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은 일단 위증 교사를 시킨 적이 없고 설사 위증을 시켰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이 해당 당사자가 그 당시에 좀 이런 발언을 해줬으면 했던 그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래서 실패한 뭐 교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리적인 그런 판단을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법살인이다, 뭐 이렇게 정치 판결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요즘 민주당 쪽에서도 사법
사법부 공격은 이제 좀 자제하자라는 분위기도 네, 네. 있는데 요것과 함께해서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으면 비명계 잠룡들의 행보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어떻게 당연히 보시나요? 연동이 돼 있는 예,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율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쵸? 예, 예. 그렇지만 일단 대단히 많은 또 뭐 삼총 삼김이다 해가지고 네, 6명의 네. 주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총은 전직 삼총리, 네, 뭐 삼총리.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요. 그리고 삼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네. 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김으로 또 분류하기도 할 때 사김에 네. 나를 넣어달라 뭐 이렇게 네, 네.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네. 일단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느냐 아니느냐는 사실 본인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상황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마 상황을 좀 지켜보는 쪽을 지금은 최소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이 6분 중에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와 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조금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물론 현재 있는 뭐 김동연 우리 지금 지사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당원 게시판 논란 확대, 여개파 갈등 재부상 하나. 여당으로 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한 당무감사 여부를 좀 두고 불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공개적으로 신속한 당무감사 네.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한동훈 대표 내지는 그 가족이 썼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이 구동되는 원리를 보면 그렇다라고 네. 합니다. 네. 당원 게시판은 일반인이 접속해서 글을 쓸 수는 없죠. 당원 그렇죠. 인증을 당원이어야죠. 받아야 돼요. 그럼 당원 인증을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 본인의 실명을 쓰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하고 핸드폰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를 예. 인증한 다음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예, 예. 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이를테면 한땡땡 진땡땡으로 그쵸. 글이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의 오류인지 관리 소홀인지 한동훈 이렇게 치면 실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네. 그거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네. 측에서도.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썼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땐 당원 한동훈이 8명이나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쓴 거 아니다라고 딱 잘라 네. 이야기했는데 그럼 가족은 왜냐하면 진은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희귀성이고 아버님 진영구 네네.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 성함이 아주 많은 부분은 네네. 아닌데 장례찬 전 최고가 폭로한 내용을 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붙어 있어요. 열심히 분석했어요. 굉장히 장해찬 열심히 전 분석했죠. 최고위원이 예. 분석을 하니까 한 대표의 장인과 장모, 모친, 배우자, 딸까지 5명 이름으로 지난 9월부터 네. 11월 초까지 900여 건 이상의 게시글이 맞습니다. 올라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계속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일단 제가 건건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 수사 결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한동훈 대표의 네. 지난 어떤 정치적인 대응 자세와는 상당히 결은 다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예, 경우에도 라디오 인터뷰 2번 이야기한 거 끝까지 법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네. 벌금 500만 원인가 확정이 네네, 됐습니다. 그쵸. 뭐 본인과 관련해서 청담동 술자리는 10억 아. 원대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아. 만약에 이 부분이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면 네. 가족들 명의가 도용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사건건 하나도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건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지금 의혹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고요. 네. 이 글들이 굉장히 붙어 있고 또 왜 격앙되냐면 지금 친한 친윤 상당히 예. 격앙돼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를 개 목줄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좀 모욕적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도 하루에 네네. 3개밖에 못 쓴다고 네네네.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본인이 스스로 가족이나 본인 이름으로 올리고 그것이 여론이라고 다시 한번 인용하는 네. 그런 어떤 정치 스탠스를 취한 거 아니냐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는 게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강성한 이미지의 네. 그런 이제 검사 출신의 한동훈 대표였다면 지금 혹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관용 정신을 베풀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뭔가 이렇게 설왕설래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이미지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선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좀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기훈 선임 행정관을 면직시키지 않은 이유가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담당자라는 제보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왜냐하면 강기훈 선임 행정관은요, 예. 사실 뭐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는 거는 네, 향후 네. 판단을 하는데 네. 재직 중에 공직 수행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도 어떤 징계는 내리지 않고 이게 언론에 검찰에 송치될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예. 한 달인가가 경과한 이후에 그때 조치가 내려집니다. 네. 언론에 알려지니까. 네. 그럼 이거 적당한 거야? 그래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도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척결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과 관해서 계속 두는 건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기 위함 아니냐라는 의혹을 과거에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천하람 의원이 제기를 해서 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의 분위기, 야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